첫 일성, 첫 메시지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직격했던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인데요. 특히 재판이 밀리고 밀려서 국민들 피해가 만만치 않다.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여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재판 지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1년이 넘도록 1심조차 처리되지 못한 재판이 형사사건은 68%, 민사재판은 6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6년간 철저하게 후퇴했던 사법부를 이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재판이 참 밀리고 밀려서 재판 지체, 사법 지체, 세워라 내워라 이런 표현까지 있던데 저희가 한번 쭉 봤더니 비교가 되는 겁니까?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1년, 곽상도 전 의원 1년인데 조 전 장관 재판 3년 1개월, 아직 안 끝났고요. 윤미향 의원 재판 2년 5개월. 특히 지금 송철호 시장은 지금 울산시장이 아닌데도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3년 7개월째.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사법부 스스로 이런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대법원이 잘못된 정책을 펴면서 이런 헌법을 위반하게 하고 있다고 봐요.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우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한번 받아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기간이 늘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사법을 빠른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고 헌법에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재판 지연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이런 운명만 좌우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안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예. 원래 국법법 판결 같은 경우에는 통상 6개월 정도의 판결이 1심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시겠지만 청주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1년이 넘도록 2년 가까이 판결이 늦어지면서 재판 중에 구속 수감되어 있다가 풀려났어요. 이분들이 간첩 혐의를 갖고 있는 분인데도 길거리를 그냥 활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이 재판 지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고요. 예.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민찬 부대변인 생각은 지금 위아래 특히 밑에 있는 저 야권 인사들의 이른바 재판 봐주기, 지연 작전 이런 게 김명수 이른바 사법부에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떤 혐의, 같은 혐의가 있더라도 이게 늘어지는 겁니다. 우리 윤미향 의원 사건도 그렇고 우리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는 이미 판결이 났는데 조국 전 장관은 나지도 않고 있어요. 예. 이 단순히 재판 기간만 보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빠른 판결이 나와야지 그 논란이 종식되고 국론 분열됐던 것도 통합되고 우리가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성재현 실장님,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에 지명이 된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재판 지연 문제는 히드라와 같다. 머리 여러 개 달린 괴물. 여러 뜻이 좀 있겠죠? 기본적으로 재판 지연이라는 문제는 앞에서 우리 상근 부대변인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예. 형사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사재판의 이념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재판이 복잡하고 재판을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진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지연되는 거야. 그거야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앞서 나와 있던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의도적으로 재판 미루기라고 제가 특정 그 판사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의도적으로 재판을 미루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히드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괴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부에 있는 저희들 패널이나 저희들 법조인이 아니라 재판 안에 있는 판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A라는 부장판사님이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시고 그 판사님들도 공감하고 계십니다. 사실 좀 신속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균용
헌법재판소 후보자 대법원자 죄송합니다. 예, 대법원장의 후보자께서 말씀했다시피 독일과 일본처럼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 정상화라는 표현을 대통령실도 썼기 때문에요. 저희가 준비한 5위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수산물 괴담 퍼뜨리는 사람들 반드시 증거 보존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자라고 하셨고요. 예. 우리만 안 된다고 일본이 방류를 안 하나요? 차라리 다른 나라도 설득해서 함께 하세요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검찰의 소설이라고 하면서 법관 앞에는 왜 가려고 하지 않는지 방탄에 숨는 거 아니냐 이 비판하신 것 같고요. 5급이든 7급이든 도지사 빨래하는 공무원이 말이 되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댓글 4개만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고요.